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그리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황교안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출마 선언에서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출마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장소도 부정선거 세력과 그동안 싸워왔던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예, 이제 대선 후보로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다시 만나시게 됐는데, 후보로서의 출마의 변, 소회 먼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당이 됐든 그 당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다면 저는 그 당에 맞서서 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에서는 제가 말하고 꿈꿔왔던 부정선거 없는 나라, 부정선거를 잡아낼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얘기한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생각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되겠다. 저는 국힘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싸우고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는 뜻으로 탈당을 했고 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부정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애썼던, 싸웠던 그 공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황교안 대표의 출마 선언문을 쭉 보면서 지금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와 싸우겠다, 하나는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그 제가 황교안 대표의 출마 선언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굳이 따지면 법무장관 이전에는 그 검찰, 공안부 검사. 경력이 거의 단데, 그렇습니다. 검사. 이 공안검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다. 하나가 부정선거 척결, 하나가 반국가 세력 척결인데 그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교안만큼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가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이제 공안 검사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예.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죠. 네. 고쳐졌습니다. 다 고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공안부에 갈 때는 87년 네. 87년 새 체제가 끝난 뒤에 그렇군요. 갔죠. 예. 그래서 제가 국가보안책을 쓰면서도 과거와 이 87 이후에 국가보안법은 달라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래 입고 싸웠는데 제가 한 건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통진당도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세력들과 계속 싸우면서 저는 그들의 표적이 대상이 됐지만 다행히 하여튼 국민들이 지켜주셔서 잘 버텨내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는 공안부가 늘 일하는 핵심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아마 공안부는 지금 밤잠 못 자면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선 준비하고 대선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평생 그런 일을 해왔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제 이게 막혀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노무현 정권 때였던 것 같은데 이 공안검사 황교안이 최초로 이 정권과 대통령과 맞서 싸웠던 게 강정구 사건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때 엄청난 압박을 받으셨던데. 그 이제 저희가 쭉 수사를 해보니까 예.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북한의 침공을 폄훼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이 통일 전쟁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검사들이 판단할 때 검사가 아닌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걸 수사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수사 중에 있는데 예. 공개적으로 네. 이런 거를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때인데 예. 경찰이 수사하다가 힘이 탁 빠져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대략 해갖고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이건 명백하게 국가보안법이 맞다는 거예요. 네. 저한테 보고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범법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검사장께 보고하고 또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더니 김정빈 검찰총장이 당신들 말이 맞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니 그리고 불구속 수사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장관에게 보고는 해야 되겠다. 네. 천정배 장관에게 보고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구속하라 이게 지휘를 한 거예요. 그래 김정민 총장이 나도 법조인이니까 법에 따른 장관의 지시에 뭐 불응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항의의 뜻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소하고 결국 이제 네. 강정 심판이 내려졌죠. 알겠습니다. 교수직에 쫓겨났죠. 마이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마이크를 이쪽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마이크가 우리 고성욱 대표를 소화하시는 모양이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을 당 대표로서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정말 예상 못한 그 대참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당일날 이제 이선 후퇴를 선언하고 나서 그 2020년 총선이 수많은 부정선거로 왜곡되고 오염됐다라고 하는 이 캠페인이 이제 그 후에 국민들 사이에서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그 무렵에 이제 우리 대표님이 부방대를 전국 조직으로 건설하면서 지금까지 싸워 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선거에서 진 거는 국민의힘인데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인데 이자들이 부정선거로 대참패를 당했는데 왜 이자들은 안 싸웠나요? 지금도 안 싸우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예. 부정선거 카르텔이 엄청 강한 카르텔이 있죠. 네. 심지어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탄핵을 해서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 이자들 중에는 네. 부정선거와 연루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좀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좀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뭐 무슨 팩트 전시회 비슷한 걸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사전 투표 수 세는 직원이 없죠? 이렇게 사전 투표가 몇 편지를 재는 선관위 직원이 없죠?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네. 그 과장하는 말이 선관위 과장하는 말이 그냥 여러분들이 세시면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에서 봉인지에 서명이 본인 글씨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죠? 이렇게 물었더니 네. 이자가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투표 참관인들끼리 사진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이 네. 지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이 이제 서명을 하고 봉인을 해도 네. 나중에 개표 참관인 다른 사람들이 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봉인된 건지 다른 놈이 갖다 붙여놓은 건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투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그 종이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자기가 봉인을 했던 예, 건지 그렇죠. 그 사이에 뜯어진 건 아닌지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라. 보게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관리관하고 투표한 사람하고 개표한 사람이 다르니 참관인들이 다르니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아하. 이런 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럼 왜 막습니까? 투표를 감시한 사람이 참관한 사람이 개표 참관을 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텐데 네. 오래전부터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 뭐 너무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셋째로 일장기 투표지를 비롯한 수만 장 이상의 투표지를 본 국민도 없고 또 투개표 참관인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법원 재검표장에서만 그게 나오냐. 투표할 때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전혀 못 봤는데 왜 재검표할 때만 그게 나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과장이라는 자가 하는 말이 그러게요.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된대. 그러게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시연회에서 네. 봉인지를 뜯었다가 오픈 보이드 마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영상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또 왜 통에 마크가 안 남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봤는데 정말 그 비잔류형 봉인지라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남는 게 없다고? 네, 비잔류형 봉인지래요. 그 뭐하러 봉인합니까? 그러네. 뜯었다 집어 해도 아무 표시가 안 아무 나는. 표시가 안 나는데 뭐하러 봉인하냐고. 예, 봉인이 되지 않는 이런 걸 갖다 놓고서 봉인은 누군가가 그 몰래 뜯어볼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흔적이 남도록 하는 게 봉인인데 그렇죠. 비잔류형 봉인지. 네, 그 뜯은 것을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네. 이 잔류형으로 이게 남아야 되는데 남아야지. 안 남는 거예요. 누군가가 뜯었으면은 뜯은 흔적이 남도록 해야지 봉인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뻔인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또 그간 통에도 마크가 남는다고 선관위가 홍보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통에 마크가 남는다고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다. 거짓말. 라고 말을 했어요. 한 번도 홍보한 일이 없대요.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라와 있는 홍보 사진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예. 방금 보여드린 거 예. 이런 것들. 시연회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난리가 나니까 홍보 사진을 수저 바꿨어요. 네. 자기들이 홍보 사진 바꿔버렸어요. 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그 수년간에 걸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많이 제기했고 예.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아주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그 계엄령을 선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 정도 했으면 저것들이 감히 부정선거는 엄두도 못 내겠지, 음모도 꾸미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전혀 고쳐진 게 없다. 없습니다. 여전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도 부정선거가 자행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네요. 뭐 저는 100%라 생각합니다. 아.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사실은 대통령 나중에 탄핵될 때 절차를 한번 보십시오. 속전속결로 예. 법 절차에 맞지도 않는 걸 네. 해가지고 무슨 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또 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이 잘 안 나오니까 서부지법에서 받은 것도 그렇고 네. 이게 모든 걸 속전속결 끝냈거든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 말한 걸 막아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대통령 말이 헛소리다라고 하는 뭐 가장을 하려고 이제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갑자기 막 서둘러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막 서둘러 가지고 변론은 엄청 막 짧게 하고. 정말 번개처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선고는 또 한 달 넘게 변론 시간 전체보다도 더 길게 입장 저것들이 나가놓은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것을 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가 한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선관위로부터 시작해서 법원 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예. 연결된 막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